저는 68살입니다. 38년 동안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할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주방 옆 8번 테이블이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인데도 말입니다. 주요 테이블에는 신랑 측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는 식어 있었고 주변은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건배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세요. 2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68살입니다. 오늘은 딸 현지의 결혼식입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옷장에서 와인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에 산 옷입니다. 다리미로 주름을 하나하나 펴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조금 보였지만 염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가 엄마 나이에 무슨 염색이에요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8년 동안 인천의료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현지가 12살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낮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현지를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새벽 6시에 퇴근하면 해가 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다시 낮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38년을 살았습니다. 현지는 이화여대에 합격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등록금은 1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현지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2년 후 현지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강재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축사무소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민은 공손했습니다. 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현지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그러다 2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빠요. 엄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방문은 더 드물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야 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니까요. 시댁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아침 짐을 챙기며 선물을 확인했습니다. 도자기 세트였습니다. 1년 동안 할부로 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냈습니다. 아직 3개월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딸의 결혼 선물이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에 있는 예식장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인천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예식장은 웅장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초라해졌습니다. 신부 어머니세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는 큰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웨딩 플래너가 가리킨 곳은 8번 테이블이었습니다. 주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앞쪽은요? 앞쪽은 주요 가족분들 자리입니다. 주요 가족이라니. 저는 신부의 어머니인데요. 하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1번 테이블에는 재민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분 다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현지가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가 제 쪽을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못 본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현지와 재민이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민이 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테이블에 음식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쪽 테이블부터 서빙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신부분 친척이세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시라고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의 어머니가 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태도였습니다. 갑자기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저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공손했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희를 축하해 주시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제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건배사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재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가 될 현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현지 차례였습니다.
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지가 저를 바라볼까요? 고맙다는 말을 해줄까요? 하지만 현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현지가 재민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개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엄마, 남자친구 소개할게.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제 딸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민은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재민입니다. 현지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는 그날 유난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재민은 떠나면서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지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지의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던 게 2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프로젝트가 많아. 이해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쁜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지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럴 수 있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현지야, 추석에는 집에 오니? 엄마, 미안해요. 시댁에 가야 해서. 시댁?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재민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친정에 먼저. 엄마,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뵐게요. 또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빈 식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동생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혼자 명절 보내면 어떡해? 괜찮아. 현지가 바쁘대. 바쁘긴.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쁜 거지. 미숙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재민 집안이 부자라며 강남에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현지가 기죽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현지가 그럴 애가 아니야. 저는 딸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현지는 이제 제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현지야, 엄마야. 잘 지내니?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가끔 용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씩 계좌에 넣어주었습니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현지를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였습니다. 병원 일로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역을 나서는데 현지가 보였습니다. 재민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지야. 제가 불렀습니다. 현지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일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밥이라도 먹을까? 현지는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현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워서 얼른 받았습니다. 현지야, 엄마 나 결혼해. 뭐? 결혼? 응. 다음 달에. 그렇게 갑자기. 준비 다 했어. 청첩장 보낼게. 현지야, 그런데. 엄마 바빠. 끊을게. 또 뚝 끊어졌습니다. 멋지로 청첩장이 왔습니다. 예쁜 청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부 박현지, 신랑 강재민, 그리고 양가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측에는 아버지 강대호, 어머니 오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측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청첩장에 내 이름이 없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신부 어머니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그럴 리가. 언니, 내가 가볼게. 미숙이 집에 왔습니다. 청첩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현지한테 전화해봐. 제가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지야, 청첩장에 엄마 이름이 없는데. 한참 후에 답이 왔습니다. 엄마, 그냥 형식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식이라니. 제 이름을 빼는 게 형식이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야.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현지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괜찮아. 결혼 앞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 저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골랐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도자기 매장에서 세트를 봤습니다. 아름다운 접시와 찻잔이었습니다. 얼마예요? 360만 원입니다. 할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년 할부로 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을 떼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빠듯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의 결혼 선물이니까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현지야, 엄마가 예식장에 뭐 준비할 거 있니? 아니요, 다 준비됐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의상은 맞춰봤니? 네. 어디서? 시어머니랑 같이 맞췄어요. 시어머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랑 같이 맞추지 그랬어. 시어머니 뜻이 있어서요. 엄마는 그냥 편한 옷 입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뜻. 계속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숙이 또 찾아왔습니다. 언니, 예식장 좌석 배치 알아? 아니, 현지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 걱정되는데. 확인해봐.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현지가 저를 어디에 앉힐까요? 설마 뒤쪽은 아니겠죠. 저는 신부의 어머니인데 당연히 앞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3일 전이었습니다. 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예식 때 혹시 친구나 친척 부르실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 혼자 갈게. 미숙이만 데려갈까? 미숙 이모는 오셔도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자리가 많이 없어서요. 자리가 없다니.
200명이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답장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현지가 자리가 없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친척들 부르지 말래. 언니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괜찮아. 조용하게 치르고 싶은가 봐.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하던 아이. 아플 때 제 품에 안겨 울던 아이. 학교 다녀와서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라고 자랑하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새벽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 왔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나이 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38년을 일했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의 결혼식 날, 왜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택시를 타고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하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차려입었지만 왠지 초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 어머니세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 큰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8번 테이블입니다. 주방 옆이었습니다. 맨 뒤쪽이었습니다. 저기 앞쪽은 주요 가족분들 자리예요. 주요 가족? 저는 주요 가족이 아닌가 봅니다. 신부의 어머니인데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200명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미숙이 도착한 건 예식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언니 미안. 길이 막혀서. 괜찮아. 어서 앉아. 미숙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야? 8번 테이블이래. 주방 옆이잖아. 신부 어머니가 왜 여기 앉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쉿, 조용히 해. 창피해. 창피는 현지가 더 창피한 거 아니야? 미숙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곧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지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민과 팔짱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울지 마.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지와 재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강재민 씨, 신부 박현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부 박현지 씨, 신랑 강재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현지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옆 홀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과 함께 피로 연장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8번 테이블이었습니다. 똑같이 주방 옆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번 테이블부터 서빙이 되었습니다. 재민의 부모님이 앉은 자리였습니다. 오명희 여사는 우아하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2번, 3번, 4번 테이블로 음식이 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희 테이블에 왔습니다.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먹을 수가 없어.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먹어. 괜찮아.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신부 쪽 친척이세요?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시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저는 신부의 어머니인데.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가 오명희 여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현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명희 여사가 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열심히 해야 해.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쓰지 않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낮고 공손한 목소리.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재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재민은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명희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를 믿고 딸을 보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잠깐, 장모님이라니. 재민이 저를 봤습니다. 아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적어도 재민은 저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될 현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축복해 주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현지 차례였습니다. 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현지가 저를 언급할까요? 고맙다고 말해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히 제게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저를 응원해준 친구들. 현지는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성장시켜준 선배님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는 오명희 여사를 봤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이라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그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이 가족은 아닙니다. 현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 제가 선택한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가족과 함께합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현지는 재민과 오명희 여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현지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가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0명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일어나. 미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차갑게, 더 날카롭게.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8년을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고, 대학 보내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오늘 200명 앞에서 내 딸이 나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냅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와인색 원피스가 구겨졌습니다. 3개월 전에 산 옷입니다. 다림질을 그렇게 정성껏 했는데 이렇게 구겨지는군요. 미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언니, 가자.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어머니래. 뭘 잘못했길래. 쯧쯧, 딸한테 저런 취급을. 모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을 펴고 걸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출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모님 가시기 전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지가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뭐 하는 거야? 놔줘, 현지. 재민은 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재민이 말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재민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지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재민아, 제발. 하지만 재민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재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지는 제게 어머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독하고 이기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딸은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민은 현지를 봤습니다. 제 약혼자를 믿었으니까요. 현지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여동생 박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미숙이 제 옆에서 움찔했습니다. 결혼 전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떤 가족과 연을 맺는지. 재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듣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 씨,
재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모님은 30살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12살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셨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까지 받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재민은 현지를 받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화여대 등록금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재민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듯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4년. 2,400만 원입니다. 총 6,400만 원을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장래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신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땠을까요? 현지가 취직했으니 이제 편하셨을까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2년 동안 더 지원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사회초년생이 힘들까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총 2,400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재민은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합치면 8,800만 원입니다.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38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지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답장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3년 동안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딱 3번입니다. 3년에 3번.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재민은 저를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딸은 전화도 안 받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지는 제게 뭐라고 했을까요? 재민은 현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독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재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모님은 8번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주방 옆입니다. 신부의 어머니인데도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청첩장에 장모님 이름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재민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영수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결혼 선물 할부금 영수증입니다. 360만 원짜리 도자기 세트 1년 할부로 사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직 3개월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딸의 결혼 선물이니까.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재민은 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독합니까? 이런 어머니가 이기적입니까? 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셨습니다. 대학 보내고 취직까지 시키셨습니다. 재민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오늘 이 자리에서 200명 앞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민아, 제발 들어줘.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서 반지를 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재미는 반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취소합니다. 장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명희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재민아,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재민은 어머니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재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은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현지가 소리쳤습니다. 재민아, 재민아. 하지만 재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지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녀는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재민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다 망쳐놨어. 미숙이 현지를 막았습니다. 현지야, 정신 차려. 내가 망친 거야, 내가. 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38년을 키운 내 딸.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미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가자.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등을 펴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용기를 인정해줬습니다. 누군가 제 희생을 알아봐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앉아. 차 끓여줄게. 미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8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저 재민입니다.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재민 씨.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저는 장모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라니. 무슨 제안인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나요? 저는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재민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재민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장모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재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면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특히 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들, 모든 걸 희생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분들, 재미는 저를 받습니다. 장모님 같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와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는 장모님이 아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재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장모님의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에서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재민은 설계를 맡았습니다. 미숙도 경영 쪽에서 도와주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피는 꽃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첫 달에 12명이 왔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들, 평생 희생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분들, 저도 딸한테 쫓겨났어요. 70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65세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개월 만에 40명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80명이 되었습니다. 공예 수업을 열었습니다. 요리 수업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카페도 운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일하며 돈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살 것 같아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38년 동안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돕고 있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 씨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68세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센터는 2호점, 3호점을 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분들이 센터를 거쳐갔습니다. 모두 새로운 삶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손님이 왔습니다. 현지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잘랐고 화장은 옅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교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래, 왔구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현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만든 센터구나. 응, 재민이와 함께 만들었어. 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민 오빠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 1년 전에 결혼했어. 그래. 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해줬어? 당연하지. 좋은 사람 만났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그래, 들어볼게. 사실은 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명희 여사가 계속 말했어. 시집 오면 친정과 연을 끊으라고.
엄마가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 하지만 재민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 재민이 가족은 부자였고 나는 그냥 평범한 집 딸이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 여사는 계속 압박했어. 효부가 되려면 시댁만 섬겨야 한다고. 친정 엄마 자주 만나면 시댁이 무시당한다고. 현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약했어, 엄마. 그 말에 넘어갔어. 엄마한테 연락 안 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 그리고 어느 순간 현지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완전히 미쳤던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현지는 울었습니다. 결혼식 날 재민이가 진실을 말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재민이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 현지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상담받았어. 자원봉사도 시작했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저는 현지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이 작은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현지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용서가 필요 없어. 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행복해.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여기 300명의 어르신들이 엄마를 필요로 해. 엄마는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 현지가 울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진짜 변했다면 저는 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는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일부일 뿐이야. 엄마는 너 말고도 할 일이 많아. 만날 사람도 많고 이룰 꿈도 많아. 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조건대로야.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식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가 원할 때만 연락하는 건 안 돼.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리고 엄마를 존중해. 엄마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야. 너보다 바쁠 수도 있어. 현지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해 보이기는 처음이야. 엄마는 원래 강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야. 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전화할게. 그래, 기다릴게. 현지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봤습니다. 다음 주 강연 준비 자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장모님, 4호점 부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곳 있어요. 그래, 내일 같이 볼까? 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38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영숙 씨,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68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딸이 떠난 후에야,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